이렇게 되면은 요걸 잡아서 바로 뽑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 막 찌르러 오려고 하죠. 그러면 뒤로 빠지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빨리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때문에 무릎이 살짝 굽힌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면서 바로 스틱을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안녕하세요, 컴백 강사 박사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스틱을 잡는 방법과 기본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스틱 기술은 대부분 저도 그렇고 많은 팀에서도 칼리의 기술을 많이 도용했었습니다. 이 칼리라는 무술이 영화 아저씨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해졌는데, 그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동작들, 나이프 쓰는 그런 기술들이 칼리 아르니스라는 무술, 필리핀 무술에서 많이 도용이 됐는데,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무기술 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든지 유럽에서 실제로 군인들이나 경찰들, 현장에 있는 요원들이 실제로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틱 기술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대부분 칼리 기술을 배울 건데, 칼리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영화 아저씨였고, 그 다음에는 본 시리즈, 본 얼티메이텀, 본 슈프리머시, 이런 영화에서 그 액션 장면을 칼리로 찍었던 장면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 블레이드에서도 검술하는 씬이 대부분 칼리의 기술들을 많이 적용해서 영화를 찍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상대방을 제압하기 좋은데, 칼리에서 이제 그 스틱의 기술이 특히나 특화되어 있어서 나이프를 제압할 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내가 맨손이고 상대가 나이프를 들었을 때 물론 그 방어하는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싸우기보다는 도망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알아도 확률이거든요. 내가 100% 안전하게 제압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 상황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순간적으로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일격을 맞아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스틱이라든지 3단봉을 갖고 있다라면은 훨씬 더 제압하기가 수월해지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리에서는 스틱 수련을 많이 하죠. 어떤 스틱이냐면은 요 나무 스틱입니다. 요게 이제 요걸로 수련을 많이 해요. 이게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스윙하는 훈련들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걸 갖고 다니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갖고 다니는 거는 이런 스틱이 아니라 3단봉, 접을 수 있는 홀스터, 이게 홀스터인데 홀스터에 이렇게 껴서 휴대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 상황에 만약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요걸 잡아서 바로 뽑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것도 좀 단단한 제품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산이나 좀 싼 제품, 뭐 내구성이 약한 제품 사면은 내가 치다가 이게 부러지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제품 같은 경우 어느 정도면 한 대 맞으면은 바로 전투 불능입니다. 네. 그래서 스틱을 열심히 연습하면은 바로 이 3단봉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쓸 때는 피고 안 쓸 때는 접어서 내가 홀스터에다 이렇게 꼽아서 넣을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양복을 입거나 좀 큰 옷을 입었으면 주머니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홀스터가 가장 빼기가 바로 직관적이에요. 주머니에 넣은 거는 실제 급한 상황에서 뺄 때 좀 딜레이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만약 홀스터를 이용한다면 바로 뽑아서 상대를 할 수 있게끔, 칼든 상대를 대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3단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연습 때 이제 스파링 할 때 쓰는 건데, 요것도 사실 기술이 들어오면 굉장히 아픕니다. 요것도. 근데 만약에 뭐 이거라든지 3단봉으로 가격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손목 부러집니다. 아예 전투 불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간단하게, 스틱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대가 이렇게 칼을 들었을 때 내가 스틱을 쥐고 있으면 내가 훨씬 더 거리 이점이 있죠. 거리 이점이 있어서 요거 안 하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진짜 손목이 나가기 때문에 요걸로 살짝 한번 해볼게요. 훨씬 거리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내가 몸을 치려면 나도 위험하겠죠.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안전한 거는 상대방의 손가락이나 손목을 누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가락을 누릴 때는 하프로 이렇게 치거든. 스프링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가장 확실한 건 이렇게 대각선을 치면서 상대방의 손목을 노려주는 겁니다. 상대가 만약에 이렇게 딱 자세인데 이 사람도 막 찌르러 오려고 하죠. 그러면 뒤로 빠지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공격을 안 맞으면서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냐면은 살짝 칠게요. 지금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딱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감독님 팔을 세게 칠 수는 없으니까 스틱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거리 조절하고 있다가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상대가 막 들어오면은 뒤로 빠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 조금만 더 길게 들어서 이렇게 빠지면서 연속으로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방어를 하면서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법을 하면서 하는 것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틱을 잡는 법부터 이제 손목 푸는 거 기본 자세까지 해볼 건데, 잡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이걸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길게 잡으면 내 리치도 확보가 안 되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겨우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칼리에서 스파링 하거나 뭐 서로 연습할 때 디스아밍 동작이라고 있어요. 이거 스틱을 빼낸 동작들이 있거든요. 동작들이 있는데 그거 할 때 이게 걸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면 디스아밍 동작이 뭐냐면은, 상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틱 대 스틱이 붙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요거 방어하는 순간 여기로 들어가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상대가 이제 안 빼낸다면 여기서 스프링을 걸겠죠. 걸든지 여기다가 기술을 걸어서 빼내는, 네, 이렇게 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걸려있다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길면은 이제 내가 뒷사밍 걸기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너무 길게 잡지 않고 짧게 잡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틱을 잡을 땐 너무 길게 잡지 말고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스윙을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뻗정으로 하면 제대로 힘 전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치면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약간 여기가 이 각이 90도에서 100도 사이 정도로 이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자세는 내가 오른손잡이다. 오른손잡이면 오른발이 앞으로 가야 돼요. 오른발이 앞으로 가서 이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나이프 질 때도 마찬가지고, 무기를 질 때 내가 오른손으로 잡는데 이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리치 이득을 보기가 어렵고 자세도 좀 불안정합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잡을 때는 오른발이 앞으로, 내가 왼손잡이야. 그러면은 왼발이 앞으로 가서 이 자세를 취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보조선은 항상 보조를 하고 맞고 체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보조선을 올려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 손을 내리면은 내가 자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을 절대 어정쩡하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보조선 항상 체킹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손이 다치지 않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스윙을 하기 전에는 손목을 푸는 게 있어요. 손목을 풀 때는 이 스틱의 중간을 잡아주세요. 중간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손목을 풀어줘야 돼요. 많이. 왜냐하면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고, 이때 힘을 주고 막 흔들어 주는 게 아니라 손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손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손목 푸는 거를 한 3세트 정도 이렇게 해서 풀어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손목을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손목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돼지꼬리 그렇듯이 이렇게. 이건 왜 하냐면은 더블이라는 치는 동작이 있어요. 기본 스윙은 이렇게 치는데 더블은 어떻게 치냐면은 어떻게 하면 두 번 이렇게 쳐요. 두 번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걸 빨리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연속으로 치려면은 이 손목이 내가 이게 유연하게 매끈하게 되고 풀려져 있어야 이 기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되면 팔을 좀 써는 거예요. 팔을 쓰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손목으로 점점. 그리고 이제 오른손 좀 많이 했으면 왼손도 똑같이. 양손 다 할 줄 알면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투스틱 할 때는 스틱을 두 개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왼손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손목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기본 자세,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기본 자세 같은 경우는 발의 모양이 45도로 가게 하고 무릎 약간 굽힌 자세. 이것도 거리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까 칼이 막 나한테 찔러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빠지면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텝을 빠지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살짝 굽힌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면서 바로 스틱을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언제든 움직여서 바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뒷발 뒤꿈치는 살짝 들어주고 바로 스텝을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스틱 잡는 법, 손목 푸는 법, 기본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이 자세대로 이제 연습을 하고 기본 동작을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